투표일을 나흘 남겨두고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이슈 메이커이며 여론을 주도하고 계시는 원로 정치인 고철영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각 당의 총선 전국 판세와 고양시 판세는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미래통합당 중앙당은 전략 부재에 의한 이번 총선 선거는 실패작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당대의 최고 선거 전략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한신에 비유되는 김종인 현재 총괄선대위원장, 또 한 분은 지금 재하에 묻혀 계시는 재갈공명에 비유되는 윤여준 선생님 두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신은 한나라의 장수로서 배수지진이라는 그 유명한 이 얘기가 있는 이 장수로서 이분은 전략과 실전에 강한 분입니다. 전략과 실전에, 다시 말하면 지략과 실전을 겸비한 김종인 이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 힘을 발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를 뒤엎을 만한 이 전투를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싸움을 걸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종일이라는 이 전략가는 사실상 이번에 모셔온 게 실패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불어시민당은 한신과 같은 김종인을 잡을 사마일이라는 전략가가 뒤에서 숨어가지고 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마일이라는 사람이 과연 이 더불어민주당의 누군지는 아마 이제 밝혀지겠지만, 이 사마일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재갈공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권은 어차피 이 조직인데 조직 선거가 가동이 되는데 바람이 안 불립니다. 윤여준 선생님 같은 분을 이번에 기용을 해서 이 전투가 안 벌어지는 상황에서 적군을 섬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동남풍을 불어오는 건데, 지금 바람이 하나도 안 불지 않습니까? 그 김종인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 미래통합당 선거는 일단 실패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야당의 바람 선거를 전혀 일으켜야 되는데 일으키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선거대책위원장의 중앙당의 책임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고양시에 전혀 야권 바람이 불지를 않으니까 제가 3월 24일 날 그 판세 분석한 대로 결국은 이 고양시는 현 상황에는 더불어민주당, 다시 말하면 진보 쪽의 이 운이 따라서 진보 쪽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에서 주관한 고양시 각 지역별 후보 토론회를 보시고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고양갑 제하고는 거의 그 전략 공천을 받고 내려오신 분들이라서 지역 사정을 모르니까 이 공약이라든가 토론회를 볼 것 같으면 거의 공약 자체가 사실상 아이디어 차원의 그 실행 불가능한 허구의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지역 사정을 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고양갑 같은 경우는 아주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양시의 진보의 분열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것 같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문명순 후보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한나라당 노동위원 아니었느냐? 이 한나라당 노동위원이라는 거는 사실 진보 측에서 이 보수 쪽으로 한번 넘어갔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도 부인도 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코너에 몰려가지고 쩔쩔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문명순 후보가
심상정 후보한테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니 같은 좌파끼리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심상정 후보도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여기서 고양시의 그 진보의 분열을 제가 봤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경환 후보께서 심상정 의원한테 심상정 의원은 지금 공약을 모두 3번째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서 3번 국회의원을 출마했거든요. 8년 동안 2번에 걸쳐서 내놓은 공약 10개를 보여주면서 이거 공약 실천도 안 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또 심상정 의원도 쩔쩔매시더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공약이라는 게 엄청난 재원과 그리고 엄청난 뒷조사가 이루어진 가운데 내놔야 되는데 각 후보 진영을 볼 것 같으면 공약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 아닙니까? 지금 집권당 고양시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약을 실천하려면 고양시장을 뒷받침해서 이런 거를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안 하고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 걸어놓고 문재인 대통령만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아니 253개 지역 나가서 300명 국회의원들하고 다 친할 텐데 여야 불문에 붙이고 아니 다 친하다 그러면 이 고양시에만 해도 벌써 4명의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을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생을 해야죠. 스스로 일어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참 안타깝지만은 조금 더 그 더불어 그 민주당 후보들은 자신만의 그 힘과 그리고 고양 시민을 어떻게 하겠다는 열정을 좀 보여주시고 또한 지금 바람이 좀 안 분다 할지라도 그 미래통합당 4명의 후보들은 조금 더 선전을 해서 고양 시민들의 수건인 여야가 함께 국회에 입성하기를 바라는 이런 소망을 이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분발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선 2번의 총선에서 1,000표 이하로 당락이 결정되었던 덕양구 고양을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예, 지금 이제 세계사적 그 추세를 보면은 진보와 보수가 30년 이상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보 이념과 이 보수 이념이 쇠락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약 35% 이상이 진보 보수의 환멸을 넣고 이 무당층, 우리가 말하는 중도층이 결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날 가면 어차피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무당층이 굉장히 많이 선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진보와 보수의 이념은 이제 새로운 이념으로 그 탈바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30대 그 말부터 20년 이상 그 전국을 그 유랑하면서 방탕 생활을 해왔는데 그때 제가 그 10톤 차량 이 분량의 그 철학, 사상, 문학 작품 이런 거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1년 전부터 느낀 게 뭐냐면 제3의 보수와 진보가 아닌 제3의 이념, 철학 이상이 등장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저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사상가나 그 유명한 철학가들이 이 제3의 이 이념 내지는 사상이 곧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서 그 20대 그 4년 전 총선 때 그 고양 시민들이 그 판세 분석을 좀 저한테 부탁을 해와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양시 4개 지역은 전부 진보가
압승을 할 것이다.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고양을은 김태현 야당 후보가 삼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전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선 시작하기 전만 해도 20대 총선 시작하기 전만 해도 김태현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재호 후보는 선거 전략과 지략을 겸비한 유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 판을 뒤바꿀 전략을 내놓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재호 후보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일화를 두고두고 아는 사람들은 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무당층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 위로의 얘기를 해드리려고 오늘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해밍웨이의 소설 그거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는 1937년 스페인 내전을 소재로 한 건데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조던이라는 미국 강사가 스페인 내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잘 보셨겠죠? 그 영화의 끝장면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캐리 쿠퍼 주연의 조던, 잉글래드 버그만 주연의 마리아. 이 조던과 마리아가 연인 사이인데 이 마지막 장면을 볼 것 같으면 다리를 폭파하고 적군으로부터 이 기습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이 말 한 필과 이 조던과 마리아 이 두 사람만 남습니다. 두 사람이 말을 함께 타고 도망을 가게 되면 적군에게 따라 잡혀가지고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조던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타고 혼자 가라. 혼자 당신이 가는 게 아니라 나랑 함께 말을 타고 가는 거다. 그리고 당신이 있는 곁에 항상 내가 있다. 그러면서 말에 잔등을 쳐가지고 마리아 혼자를 떠나보냅니다. 석양이 이 물이 들어오는데 그때 종소리가 울립니다. 과연 이 종소리는 누구를 위해 울리는 것인가? 우리는 이 종소리, 이 마지막 장면을 보신 분들은 기억에 남을 겁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지금 이 선거는 과연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것일까? 그러면 고양을도 전략공천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현재의 판세는 어떻게 보시고 후보들이 철새 정치인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다시 말하면 쪼도는 자기 연인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지도자는 누구냐? 고향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고향 시민이 연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고양시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고양을에 전략 공천되고 이 철새 정치인들인 기호 1번 한준호 후보와 기호 2번 함경우 후보만 두 사람만 제가 개별적으로 30분씩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고향 시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고 그런 진정성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이 당락을 떠나서 비록 이곳에 왔을 때는 철새처럼 날아들었지만 이 철새 정치인들을 제가 집새 정치인들로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고향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철새들이 고양시의 좋은 거를 빼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고향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들을
가져다가 고향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나눠주게 하는 집세 정치인으로 우리 고향 시민들은 함께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제가 앞장서서 한준호가 됐건 함경호가 됐건 당선자가 됐건 낙선자가 됐건 두 사람을 고양시의 지도자로 앞장서서 키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다음부터는 낙하산 공천자, 철새 공천자들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호 6번의 정의당 박원석 후보, 이분은 국회의원까지 여기만 대단히 훌륭한 인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 기호 7번 민중당 송영주 후보, 이분은 이 가치관이 확실하고 또한 고향 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불태우고 있는 훌륭한 분이면 또 틀림없습니다. 또 기호 8번 국민혁명배당금 백남원 후보, 이분도 역시 고향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봤다고 이번에 출마를 하셨고, 기호 9번 무소속의 박종원 후보는 야심차게 지역 주민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이번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네 분이 물론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네 분이 당선이 안 되더라도 저도 열심히 이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고향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저도 돕겠습니다. 그러나 만에 이분들이 당선이 안 된다 그러면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당선권에 들어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기호 1번과 기호 2번은 어떤 분들이냐?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서울로 유학을 보냈고 한 아들은 제가 농사일을 시키면서 같이 농사일을 배우고 남겨줄 예정입니다. 자, 저보러 서울서 유학 보내가지고 성공한 아들을 택할 거냐, 아니면 농사일을 이때까지 가업을 이어온 이 아들을 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두 사람 다 내 아들이고 두 사람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안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선택하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향을 유권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둘 중에 한 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과연 서울서 유학에서 성공한 아들이냐, 아니면 가업을 이어온 아들이냐, 둘 중에 한 분을 여러분은 선택할 겁니다. 그분이 이번에 당선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사람은 낙선자입니다. 나는 두 분이 당락을 초월해서 두 분이 나머지 네 분의 출마자와 함께 단합을 해서 고향을 덕양구뿐만 아니라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저는 틀림없이 두 사람이 철새 정치인이 아니고 집세 정치인으로, 그리고 고양시 지도자로 고양 시민들하고 키울 거니까 두 분 끝까지, 그리고 나머지 네 분도 끝까지 공정하게 공명하게 승부를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두 번에 걸쳐 문명순 후보를 기호 2번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기호 1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사전 투표를 하고 오신 것으로 아는데요. 투표일이 고양시 각 후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조국 사태까지 사실상 대한민국은 제1차 내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국난이 닥쳐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만에 하나
이 국민들이 이 갈등과 반목을 풀어내지 못하면은 제2차 내전이 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부터 이번에 출마하신 이 각 후보들이 당락을 초월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당선자는 낙선자를 위로하고 감싸고, 낙선자는 또 당선자를 축하하고 진심으로 화합하고, 그래서 최소한도 고양시부터라도 이 보수 진보 또 중도층들이 모두 이 갈등과 반목으로부터 이 화합할 수 있도록 이 축제 분위기의 선거를 이 남은 기간 동안 이끌어 가기를 부탁드리고, 또 각 후보한테 제가 혹시 결례를 범했거나 너무 마음 아프게 정곡의 그 비판을 했더라도 다 모두가 잘 되고자 하는 뜻에서 한 거니까 이해 부탁드리고 양해 바랍니다. 자, 제가 3월 24일 날 첫 그 이 대담 프로에 나와서 이 판세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더 큰 이슈가 나오질 않고, 그래서 그 판세 분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거의가 다 그 전략 공천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후보끼리도 잘 모르거니와 유권자들도 후보 이름조차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당대당 선거가 돼 있는데, 미래통합당을 비롯해 가지고 정의당은 이 한 방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바람이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진보 측에 이 유리한 그 판세로 흘러가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까지는 진보 측의 그 운이 따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보수층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더 분발을 해서 이 고향 시민들의 바람과 수건인 이번만큼은 보수와 진보가 함께 국회의원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더 분발해야 됩니다. 그 정도 분발해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율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30%대에 만약에 육박하게 되면 이 보수가 좀 불리하고, 그 다음에 총 투표율이 52%가 넘게 되면은 보수가 좀 불리하지 않나. 그리고 55%에서 60%가 넘게 되면 진보층의 압승이 저는 예상된다고 보고요. 52%총 투표율이 안 나오게 되면은 그 보수 측에도 기회가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52%까지 이렇게 그 바닥을 칠 수가 있는가? 보통 고양시의 그 투표율은 55% 전후인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그 계속 논의를 해봤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투표율을 거의 예측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투표를 독려하는 이런 캠페인도 많이 벌어지질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30, 40대 그 가정주부들이 그 자녀들을 돌보느라고 만에 하나 투표에 기권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진보에 치명적인 이 어떤 결과가 올 수가 있고, 그래서 투표율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지금 애매모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내일 그 사전투표가 끝나면은 30%에 육박하면은 결국은 이 총 투표율이 그 60%대 가까이 갈 것이고, 25%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사전투표율이 결국 고양시에도 52% 전후가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한석 정도는 보수 측에서 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수 측에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그 보수 측에서도 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고, 진보 측에서도 이거 너무 자만하지 말고 고향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끝까지
그 공명선거로 마무리되게 부탁드리며, 또한 이 유튜브 방송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고향인터넷 최시경 대표를 비롯해 가지고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방송이 성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고향 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관계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총선 대담에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시고 응원해주신 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핫한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철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